안녕하십니까, 정진혁입니다. 이 사진은 12년 전 캄보디아 톤레샵 호수의 한 초등학교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오른쪽 창가에서 비춰진 부드러운 빛으로 소녀의 눈빛은 반짝였고, 아침 햇살 덕분에 소녀의 뒷머릿결이 황금빛으로 은은하게 물들었습니다. 이른 아침 낯선 이방인과 마주한 소녀의 수줍은 모습에 제 가슴은 뛰었습니다. 그때의 설렘을 한 장의 사진에 담기 쉽지는 않지만 그 순간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사진 편집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소녀의 피부결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 평소보다 더 세세하게 작업했습니다. 사용된 레이어가 18개인데 레이어 창의 눈을 통해서 각각 어떤 효과가 적용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레이어에 눈을 꺼보겠습니다. 첫 번째 레이어는 표정과 잡티가 어떻게 제거되었는지를 보여주고, 바로 위 레이어는 우측 상단의 밝은 부분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레이어에 클리핑된 곡선의 조정 레이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밝기가 미세하게 조절되어서 자연스럽게 수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레이어는 눈의 선명도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이 두 레이어는 눈의 윤곽을 또렷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다음 레이어들은 사진의 세부적인 밝기 조절을 위해 사용되었는데, 이 4개의 조정 레이어는 오른쪽 배경을 어둡게 만들어 줬고, 마지막 하나는 왼쪽 배경을 어둡게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오른쪽 배경을 어둡게 만드는 데 많은 조정 레이어가 사용된 이유는 역광 때문에 할레이션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다음 4개의 레이어는 인물의 밝기를 조절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카락, 두 번째는 전체 얼굴, 세 번째는 가운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의 밝기를 조절해서 사진을 더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용된 2개의 회색 레이어 중 첫 번째는 얼굴 전체를 화사하게 만들어줬고, 두 번째 레이어는 립라이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된 이 두 레이어는 거의 대부분의 사진에 적용되는데, 첫 번째는 부족한 채도를 올렸고, 두 번째는 레벨을 이용해서 어두운 점과 흰색 점을 맞춰줬습니다. 오늘 작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부분은 피부 결의 표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녀의 얼굴에 있는 미세한 솜털까지 표현될 수 있도록 아주 세밀하게 포토샵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물 사진에서는 눈의 표현도 매우 중요합니다. 눈의 동공과 공막의 밝기를 조절하는데 이 레이어가 사용되었고, 눈의 윤곽선을 또렷하게 하기 위해서 이 레이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사진이 어떻게 작업되었는지 실제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픽셀 유동화에 들어가서 아이의 표정을 약간 바꿔보겠습니다. 특별히 조정할 건 없는데요. 이것도 공부 삼아 약간 조정해 볼 텐데요. 코 약간 낮춰주고, 보통 웃는 모습은 입꼬리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얼굴 모양 중에서 요즘 자동화 기능이 잘 되어 있어서요. 입에 미소를 조절해 주면요, 이 입끝이 이렇게 약간 올라가요. 저는 한 요만큼만 작업해 주겠습니다. 확인해서 나왔고요. 이제 얼굴에 잡티를 제거해 주는데요. 얼굴에 잡티를 제거해 줄 때 피부의 결을 유지하려면 이 패치 도구를 많이 사용해야 하거든요. 패치 도구를 써서 이렇게 피부톤 중에 그 잡티가 없는 피부 중 가장 유사한 색상에 갖다 놓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피부의 잡티가 제거가 되고요. 이런 눈가의 작은 흰점 같은 경우는 도장툴로 작업을 해줘야 하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보면 눈 아래쪽에 이른 아침이라서 아주 작은 눈곱 같은 게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살짝 지워주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다시 패치툴로 바꾸어서 작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얼굴에 보시면 초점이 이렇게 맞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른 아침이라서 조리개를 많이 개방하고 촬영을 했는데요. 그리고 약간의 몽환적인 느낌이 살아나기 때문에
조리개를 열고 작업을 하면 조금 더 유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작업해 줄 때는 얼룩을 지워낼 때 동일한 선명도에 있는 것을 복사를 해야지 피부의 결이 아주 자연스럽게 살아나게 되겠습니다. 요런데 솜털 다치지 않게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데 피부 결도 아주 신중하게 작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여기 약간의 상처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 아물어가는 중인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넓게 선택한 후에 같은 초점면으로 놓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워지게 되고요. 그런데 이 점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아이의 개성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냥 살려둘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침에 뭘 맛있게 먹었나 봐요. 그래서 이 부분도 패치 툴을 사용해서 이렇게 지워주면 자연스럽게 제거가 되겠습니다. 잡티 제거는 반복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일부 생략을 했고요.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작업은 이 부분의 흰색 부분을 지워줄 텐데요. 창가 부분이 나타난 곳이에요. 여기에는 이 부분을 지울 때 도장 툴을 사용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의 밝기가 점점 밝아지고 있거든요. 같은 밝기일 때는 도장 툴이 유리한데 이런 식으로 점점 밝아지고 있을 땐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을 때 이 방식을 사용하는 게 가장 유리했어요. 대충의 영역을 이렇게 정해주고요. 가장 인접한 곳을 복사를 하고요. 컨트롤 C, 그 다음에 붙여넣기를 해서 여기에 갖다 놓기를 하고요. 사이즈를 어느 정도 맞춰주는데 이게 자유 변형이거든요. 약간은 이렇게 지금 컨트롤 키를 잡고 있는데 형태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위치를 놓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위치에 놓고 그다음에 엔터 치고요. 지금 밝기가 많이 다르잖아요. 이 밝기는 곡선의 조정 레이어를 사용해 주는데 그냥 이렇게 조절하면 전체에 반영되지만 이 위에 있는 레이어를 클리핑하면 이 레이어는 이제 여기 있는 이 작은 레이어에만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밝기를 최대한 일단은 비슷하게 경계선이 가장 덜 드러나도록 맞춰주고요. 이렇게 한 후에 이 아래쪽 레이어에 마스크를 씌우고요. 여기 선을 없애주는데요. 검은색 브러쉬를 이용해서 선 부분을 그려주면 지워지면서 자연스러워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작업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점점 색깔이 바뀌는 곳은 사실 이 방법이 아니면 자연스럽게 작업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이 정도를 작업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그냥 레이어 병합해 버릴게요. 병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은 도장 툴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하면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눈의 선명도를 한번 조절해 볼 텐데요. 인물 사진은 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선명해지면 좀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눈 주변만 먼저 이렇게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복사, 그 다음에 붙여넣기 하면 여기에 눈 부분만 하나 새로 생겼어요. 이렇게 생기게 해놓고 위에 레이어만 필터에서 선명 효과 언산 마스크인데 확대를 한번 하고 확인해 볼 텐데요. 저는 최근에는 반경 1, 양 10을 많이 사용하고 제가 원하는 선명도가 될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하는데요. 계속해서 컨트롤 F키를 누르면 아까 적용했던 원샷 마스크가 적용되거든요. 점점 눈이 선명해지잖아요. 저는 한 요 정도까지 해줄 텐데 지금 왼쪽 눈이 약간 흐릿해요. 그래서 이렇게 왼쪽 눈만 한번 더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F 눌러서 왼쪽 눈의 선명도만 조금 더 올려줬어요. 그리고 컨트롤 D 해주고요. 이렇게 비교해 보면 눈이 선명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확대해서 확인해 볼 텐데요. 이런데 보면 피부 결이 지금 무너져 있잖아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냐면 위에 레이어에 마스크를 씌우고요. 눈의 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검은색으로 칠을 해서 지워내기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다음으로 눈의 윤곽선을 살짝 더 그려주면 좋은데요. 이거는 보통 공들여서 하는 인물 사진일 때 작업해주게 되는데요. 경도는 약간 한 50% 정도 올리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를 새로 하나 더 만들고요. 저는 브러쉬 농도를 한 20% 정도 적용해 볼게요. 아주 세세하게 살짝 한 번, 두 번. 자, 이렇게 살짝 그어주고요. 아래쪽도 살짝. 여기 아이라이너를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속눈썹도 조금만 더 연장시켜 볼게요. 자, 그리고 이쪽 눈으로 이동해서 자, 이제 작업이 마무리됐는데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살짝 눈에 선을 그어줬고요. 그 다음으로 작업할 건 눈동자의 밝기인데 오버레이 요거 꼭 체크해 주시고요. 이 회색의 레이어에 흰색으로 그리면 그린 부분이 밝아지는데 이 작업을 할 때는 다시 불투명도를 한 10% 정도로 맞춰주고요. 이 10%로 맞춰준 후에 흰자의 부분을 브러쉬를 이용해서 살짝 그리면 밝아지게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동공 부분도 조금 더 밝게 칠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동공 부분에 이제 검은색이에요. 검은색으로 선을 좀 지글지글 해주면 눈의 생동감이 조금 더 살아나요. 지금은 어색해 보일 수 있는데요. 많이 확대한 상태라서 그런데 나중에 사진을 축소해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후에 그리고 눈동자의 경계 부분도 조금 더 어둡게 칠을 해 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 후에 다시 돌아가서요. 이렇게 확인해 보면 너무 강하게 되었잖아요. 이 레이어의 불투명도를 낮춰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한 57% 정도 적용시킬게요. 다음으로 밝기 조정을 해줄 텐데요. 보시면 여기가 약간 희뿌연하게 된 걸 알 수 있는데 이걸 할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이쪽에 밝은 창이 있어서 그 창에서 들어온 빛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그래서 작업을 할 때 머리카락을 좀 나눠서 하는 게 좋은데요. 이 부분에 아주 첫 번째 할레이션이 많이 생긴 부분을 먼저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레벨에 들어가서 검은 점을 한번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경계는 패드로 무너뜨려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역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다시 레벨에 들어가서 검은 점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패더 값으로 경계 해결 다시 여기 조금 더 밝은 부분을 선택해 주는데 여기 선을 따라가는 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선택해 준 후에 다시 레벨 그 다음에 어두운 점 잡아주고요. 이렇게 너무 과하게 들어가면 더 역효과가 나니까 조금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패더 값으로 경계를 무너뜨려 주면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한 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보시면 이렇게 희뿌연했던 게 약간 산뜻하게 잡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전반을 이렇게 한번 선택해 줄 텐데요. 약간 어둡게 해주면 주제가 살아나거든요. 이 부분을 어둡게 해줄 때는 요 곡선의 조정 레이어가 조금 더 유리하거든요. 이렇게 어둡게 하고 패더 값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은 마무리됐고 왼쪽 부분을 어둡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선택을 한 후에 다시 곡선의 조정 레이어를 선택한 후 밝기를 이렇게 조금 어둡게 해주고 패더 값을 조절해서 경계를 무너뜨려 주면 되겠습니다. 이만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머리카락 부분을 조금 더 어둡게 해줄 텐데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한 후에 이번에도 곡선의 조정 레이어 들어간 후
다소 어둡게 해주고 패더 값을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얼굴 밝기를 조정해 줄 텐데요. 얼굴을 이렇게 먼저 선택을 하고 피부 쪽만 선택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한 후에 그다음에 여기 밝은 부분은 선택해서 제외하는 게 좀 더 낫고요. 이렇게 먼저 선택한 후 곡선의 조정 레이어를 사용하고 얼굴을 약간만 이렇게 밝게 해주고요. 이 경계는 다시 패더 값으로 조정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엔 요 미간 부분인데요. 보시면 미간이 안으로 약간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동양인들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어두워지게 되는데 이렇게 이 부분 선택, 그 다음에 지금 Shift 키를 눌렀어요. 그럼 지금 플러스가 뜨잖아요. 그러면 이쪽을 또다시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약간 어둡게 된 부분만 선택, 곡선의 조정 레이어 들어가서 약간만 더 밝게 해주고요. 경계 부분은 이 패더 값을 이용해서 흐릿하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이제 밝기 조정의 거의 마지막 단계인데요. 눈 부분은 약간 또렷해지면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눈을 이렇게 넓게 선택해 주고요. 여기에서 이제 레벨에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 보면 많이 빈 곳이 있잖아요. 이렇게 채워주고요. 한 10 정도 올려주겠습니다. 그럼 눈이 많이 진해지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리고 경계 부분은 또 다시 티가 많이 나잖아요. 우선은 패더 값을 올려서 경계를 다소 살짝 무너뜨린 후에 이곳은 마스크를 이용해서 피부 부분은 다 지워내 버리는 게 좋아요. 색상은 이 검은색이에요. 불투명도는 10%고요. 자, 마지막엔 다시 흰색 브러쉬로 눈 경계 부분만 좀 더 잡아주고요. 인물 사진에선 눈의 선명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밀하게 작업해 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시 눈을 꺼서 확인해 볼 텐데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약간 더 산뜻하게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작업인데 얼굴의 밝기를 약간 밝게 해주겠습니다. 저는 새 레이어, 오버레이, 그 다음에 요거 체크해주면 회색의 레이어가 만들어지고요. 브러쉬의 불투명도는 5%가 좋고요. 흰색으로 살짝 칠해주면 칠한 부분이 밝아지게 되는데요. 단순히 밝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진의 콘트라스트가 살짝 살아나면서 경쾌하게 바뀌는 장점이 있어서 저는 사진 밝기를 조절할 때 마지막 단계에서 흔히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사진을 보면 여기 립라이트가 살아있잖아요. 실제로 촬영할 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도 했는데요. 이걸 약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똑같은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흰색으로 살짝 터치를 하면 이 부분이 아주 미세하게 살짝 밝아지는데요. 여기에도 흰색 라인을 따라서 살짝 밝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자, 이제 이 작업을 한번 확인해 볼 텐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립라이트 부분이 화사하게 살아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세세한 디테일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거의 마지막인데요. 섀도우를 약간 올려주겠습니다. 이른 아침 실내에서 촬영한 사진이라서 약간 푸르르거든요. 그래서 섀도우를 10 정도로 올려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레벨을 사용해서 어두운 점은 꽉 차 있으니까 상관없고요. 자, 흰색은 지금 빈 곳이 있잖아요. 여기 점도 살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한 240까지 낮춰줘서 이제 마지막 작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눈을 꺼서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자, 이랬던 사진이 이런 식으로 여러 레이어들이 사용되면서 사진의 완성도가 조금씩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사진 공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